대단지 아파트와 일반계 고등학교 사이에 실외 골프 연습장 건축 허가가 나서 논란입니다. 이에 인근 주민과 학교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덥다는 말이 기록으로 증명된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이 최근 10년간 나타난 폭염 일수를 분석해봤더니 대구가 단연 1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와 일반계 고등학교 사이에 실외 골프 연습장 건축 허가가 나서 논란입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과 학교에서는 소음 등의 이유로 골프 연습장 건축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동시설과 근린 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부지입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는 끝났고 착공 신고 전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포츠 센터 짓는다고 이렇게 해서 저기 실내 골프장 같아. 실내 골프장. 실외 골프 연습장 신축 소식에 인근 주민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2개 단지 1,500여 가구 입주민들은 실외 골프 연습장 예정 부지 주변에 현수막 여러 개를 내걸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부정기적으로 만약 드라이브로 때리된다면 그 소음은 주민들께도 굉장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야간에 그 철탑에 조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명 시설이 휘황찬란하게 되면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실외 골프 연습장 예정 부지 주변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를 포함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접해 있다는 겁니다. 도원동 실외 골프 연습장 예정 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왼쪽으로는 대단지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고 반대편 오른쪽으로 오시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와 실외 골프 연습장 예정 부지는 채 2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전망을 망치는 것도 포함이고 공사를 하면서 소음과 먼지가 많이 날리기도 하는데 요즘 아파트 공사할 때도 주변 입주민들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이런 시국에 저희 학교나 아니면 주변 아파트 분들의 동의가 없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인근 3개 학교 운영위원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달서구청에 실외 골프 연습장 건축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전 중3 딸이 있는데 지난달에 도원고 과중반 가고 싶어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골프장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사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 부지의 실외 골프 연습장은 2005년 이후 2차례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왔지만 달서구는 도시 미관과 인접한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 침해를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학교 인근에 골프 연습장 건축 불허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달서구는 또다시 같은 자리에 같은 운동시설로 허가를 내어준 겁니다. 이번 도원동 건축 허가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물망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물망 바깥으로 외곽으로 그라스 파넬이라고 해서 소음에 좀 막을 수 있게끔 외관에서 보기에는 그냥 건물처럼 보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소음 측정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해당 소음이 이제 기준치 40데시벨보다 이하였기 때문에. 도원동 실외 골프 연습장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다음 주 달서구청 앞에서 건축 허가 취소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열고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고 학교 앞 횡단보도에선 일시정지하도록 안전 규정을 강화했지만 스쿨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교통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자 남구청과 남부경찰서가 스쿨존 교통안전 문화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남구 대봉초등학교 학생들이 보행로를 따라 등교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을 지나는 차량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천천히 이동합니다. 남구청과 남부경찰서가 녹색 어머니회, 모범 운전자회와 함께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선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 규정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스쿨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구 관내에는 2022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1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안전 의무를 주의 못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언제든지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고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속도를 줄여서 잘 살펴야 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어린이 보행 사고는 2020년 324건에서 2021년 369건, 2022년에는 389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도 사망 2건 등 363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63건 중 시간대별로 보면 하교 시간인 오후 2시부터 4시가 99건, 4시부터 6시가 103건으로 2시부터 6시 사이 사고 발생 비율이 55%가 넘습니다.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운전자는 물론 보행하는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안전시설 보강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나서야 합니다. 후문 쪽에 커브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서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어서 그때 조금 무서웠어요. 무엇보다 스쿨존에서는 불법 주정차나 과속을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바르게 건너는 등 올바른 교통안전문화 정착이 시급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주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서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남구청에서도 교통시설물 정비하고 학교 앞 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굣길 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구는 지난해 교통안전지수평가 전국 10위, 대구 1위를 차지한 성과를 바탕으로 긴밀한 민간 협력을 통해 교통안전도시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각종 국가고시 준비를 위해 수험생들이 몰려들어 형성된 고시촌.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동작구 노량진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신림동 고시촌은 사법시험 폐지로, 노량진은 공무원 열풍이 꺾이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고시촌에 새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HCN 박상학, 김민욱 기자의 연속 보도입니다. 노량진의 명물 컵밥거리, 노량진 고시촌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값싸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한때 수험생들이 길게 줄을 서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막 손님이 너무 많아서 아주 귀찮을 정도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만 더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노량진의 학원가가 형성된 건 1970년대 말부터입니다. 당시 각종 임용시험 학원이 노량진으로 옮겨왔고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시험문이 좁아질수록 공시생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 시험의 메카가 된 노량진에서 공시생이 줄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진 데다 팬데믹으로 온라인 강의가 자리 잡으면서 학생들이 노량진 인근에 거주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강을 통해서 보충하는 거니까 인강을 통해서도 꽤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열악한데도 되게 비싸거든요. 한 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인강도 되게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역을 떠받치던 공시생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고시원을 비롯한 일대 상권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옛날에 반토막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단 걸로 하고 5천 가위 내놨어요. 지금 여기 2층도 비었고 지하도 비었고.
과거 명성을 잃어버린 노량진 고시촌은 향후 대규모 개발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일대는 현재 총 8개 구역에서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며 전체 9천여 세대 뉴타운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옛 수산시장 부지, 수도자재센터, 노량진역 등 지역의 초고층 랜드마크가 될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청사진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그동안 올림픽대로 등으로 단절된 노량진과 여의도를 직접 연결하는 수변 복합 거점을 구상 중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 노량진 고시촌 상권은 향후 10년 안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 문화, 업무시설에 둘러싸인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주거단지들이 전부 다 조금 말끔하게 정비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요, 상권 수요도 반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노량진역 앞에 있는 상업지역도 수요가 바뀔 거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다만 기존 상권과 새로운 상권이 시너지를 내기보다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명성을 잃은 노량진 고시촌의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주변 대규모 도시개발 움직임이 노량진에 새숨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과거 서울의 대표 고시촌으로 불리던 관악구 신림동은 이 청년들의 꿈이 흘러든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고시 폐지 이후 급격히 쇠락하면서 침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생일초를 밝힌 주민들. 고시촌에서 같은 달 생일을 맞은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합동 생일잔치입니다. 청년 고시생들의 임시 거처였던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에는 이제 1인 중장년 가구가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90%가 남성인데 40대 이상 중장년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웃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함께 지내자. 그래서 오늘 생일 파티 같은 것도 뭐 생일자 맞는 분들이야 뭐 한 5분 되지만 뭐 많은 분들이 와서 서로 축하해주고. 한때 고시생만 4만여 명으로 추산됐던 신림 고시촌. 대학동으로 불릴 만큼 인근 서울대 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유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사법고시 폐지 이후 현실이 된 고시생의 이탈은 공실 증가와 함께 가계 폐업 등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쇠락의 길로 접어들던 고시촌, 최근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낙성 벤처밸리와 신림 창업밸리를 양축으로 하는 관악 S밸리.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유입을 유도해 창업 공간을 늘리는 동시에 벤처기업 간 협업을 돕습니다. 벤처 창업 지원 시설은 현재 모두 16곳,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과 저렴한 임대료 등 혜택을 내세우며 기업 유치에 나섭니다. 사무실 공간 얻기가 참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걸 안정적으로 일단 해주시는 게 너무 좋고요. 뭐 회계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도와주시니까. 지난 2022년엔 S밸리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기반시설 확충도 가능해졌습니다. 신림동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권으로 나갈 때 교통이 의외로 너무 편하더라고요.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입주 공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S밸리의 성공, 결국 지속 가능성이 관건입니다. 다양한 벤처 육성 기관을 통한 투자 연계와 연구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벤처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상생을 극대화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관악구에 벤처 펀드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상적으로 벤처 기업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짜주는 게 지금은 관악 벤처밸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용나는 개천으로 불리며 청년들의 꿈을 품었던 신림 고시촌. 이제 2030 창업 인재들이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기회의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대구는 벌써 30도 안팎의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덥다는 말이 기록으로 증명된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이 최근 10년간 나타난 폭염 일수를 분석해봤더니 대구가 월등한 1위였습니다. 20년 뒤에는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무료 양산 대여소가 마련되고 주요 내거리 곳곳에는 그늘막이 설치되는 곳. 데프리카라는 별칭이 붙은 대구입니다.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는 뜻입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이 최근 10년간 전국 주요 도시의 폭염 일수,
즉 낮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는 날을 분석해 봤더니 대구는 평균 30.3일에 달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단 14일,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최근 30년의 평균인 평년으로 분석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년의 대구 지역 폭염 일수는 27.6일로 전국 평균인 11일에 비해 16일 이상 더 많았습니다. 대구 지역 폭염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폭염 일수는 평년에 비해 2.7일이나 더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폭염 일수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에 관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상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지역 기후 변화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오는 2040년까지 대구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상 폭염 일수가 45.5일로 나타났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크게 확대될 때를 가정한 겁니다. 현재와 같은 화석 연료를 쓰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상으로는 48.6일까지 늘어납니다.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 광주광역시와는 8일 이상, 가장 적은 제주와는 한 달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편 대구에서 폭염 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지난 1994년입니다. 1994년 폭염 일수는 무려 60일로 2달간 폭염이 이어졌고 이어 2013년 54일, 2022년 45일 순이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난 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게 해충들의 부화 시기에도 영향을 미친 건데요. 평소 여름보다 2주 정도 빠르게 해충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천시 백사면의 한 자전거 도로. 뽕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데 모양이 이상합니다. 자세히 보니 나뭇잎에 하얀색 실 같은 것이 잔뜩 묻어 있고 근처 잎이 고사한 모습이 보입니다. 환경부가 위해 2급으로 지정한 미국 선녀벌레가 만든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에 감긴 잎이 광합성을 하지 못해 죽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 면적이 매년 10,000헥타르가 넘습니다. 지금 요 약충기인데 약충기 이렇게 해서 성충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여기 지금 약간 조그맣게 나방이 생겼어요. 벌써. 농작물이 이게 많았을 때는 고사되기도 하죠.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측정된 1분기 전국 평균 기온은 4도로 평년보다 1.7도 높았고 미국 선녀벌레와 같은 돌발해충이 부화하는 5월 기온도 평년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이천시는 돌발해충의 부화가 2주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하고 방역에 나섰습니다. 이천시가 방역하는 돌발해충은 미국 선녀벌레와 꽃매미, 갈색 날개 매미충 등 3종입니다. 월동 온도가 높아져서 평년보다 이제 해충들이 부화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약충기 방제는 저희 7월 초까지 진행되고 있고 이제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는 성충기 방제가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는 농약 검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천연 약제를 사용해 방제를 진행한다며 농작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대구시가 지방대학과 지역 인재 육성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이를 위해 홍준표 시장이 의장을 맡고 경북대, 계명대 등 지역 13개 대학과 시의회,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육성 지원 협의회는 앞으로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현안 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실무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달서구가 지역 대표 관광 명소인 달서 구경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로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운영합니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 해당 장소를 방문해 스탬프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5곳 이상에서 스탬프를 획득한 뒤 선물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 대상지는 이월드와 83타워, 대구 수목원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의 수족구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현재 영유아의 경우 외래 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환자가 27.5명으로 한 달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족구병은 입안에 물집이 생기고 손과 발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증상 발생 후 일주일 동안은 전염력이 매우 강합니다. 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은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달성군과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 캠퍼스가 스마트 팩토리 기계설비 유지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을 운영합니다. 오는 12월까지 청년과 중장년 구직자 17명을 대상으로 설비 보전과 전기 실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한국의 말, 멋, 맛 나눔 사업을 추진합니다. 분야별 특기가 있는 중고등학생 79명을 선발해 미국과 호주, 우즈베키스탄에서 K-팝과 전통음악, K-푸드 등을 알릴 계획입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이 6월에 현충시설로 낙동강 승전기념관 내에 있는 학도의용군 6.25 참전 기념비를 선정했습니다. 6.25 전쟁 동안 참전에 산화한 학도의용병은 모두 7천여 명으로 보훈청은 이를 기리기 위해 지난 1979년 기념비를 건립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다음 달 15일까지 45일간의 일정으로 희망 여름 나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쪽방 거주민을 위한 냉방비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